당신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두 정상이 사인을 하고 전 세계에 공표한 6.15 남북 정상회담 선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그런 역사적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15 정상회담과 또 거기서 채택된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성명 그 자체를 폄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통일에 해방을 노렸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북한이 바로 6.15 공동성명에서 확약하고 또 남북 두 정상이 굳게 손을 잡고 다짐한 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비핵화와 우리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북한은 정말 얼마나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시간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대북 정책을 제기하고 과감하게 북한으로 찾아가서 김정은과 마주하고 우리가 오랫동안의 불신과 불이 깊은 반목과 질시를 끝장내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기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연 우리 남한 대통령이 이런 적극적인 우리 남한 대통령이 진심과 성의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왔고 그들은 그 공동성명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북한 체제는 1999년도 후반부터는 완전히 체제가 붕괴돼야 될 등전풍화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남한이 막강한 경제력과 또 발전된 과학기술, 한미연합군이 그런 고도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들이치거나 아니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차라리 남쪽 대통령이 이렇게 선의 손을 건넨 그 손을 맞잡으면 자기들이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폐된 체제의 붕괴만은 막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명분과 타당성 싸움만 제대로만 들이대면 향후에 남한을 견제하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흔쾌히 승낙을 했고 통일에 마치 의지가 있느냐 또 자기는 운둔형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히 분열되어 있는 이 결의를 대단히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1조 또 다석의 그런 효과를 내려고 팔걷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15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 김정은의 생각은 측근 간부들과 북한 노동당의 고급 간부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해설재간과 강연회와 삼방송 이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내려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바로 저희들이 직접 김정일과 그 지도부로부터 직접 저희가 전달받았고 또 지금까지 그 원칙으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실상을 통해서 북한이 6.15의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6.15 정신의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뽑아본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민족 공조, 통일은 북한이 주도,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자 노동신문 제6면에는 자주통일의 기정표를 마련하신 불멸의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긴 사설이 실렸고요. 또 거기에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이 김정일에 의해서 어떻게 문구가 만들어졌고 또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어떤 생명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문구들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그것은 사실적이지 않고 어딘가 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뤄낸 이 모든 성과들을 김일성과 또 김정일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런 업적으로만 치부하려고 하는 아주 온당치 못한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신문이 북한 주민들만 보는 신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의 공식적인 기관지고 이 신문은 전 세계가 이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만이 보라는 이야기고 또 국제사회가 이걸 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동신문의 행간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북한의 6.15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나왔고 그들은 지금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 남북 대화를 임하고 있는지 또 남북 간의 관계 발전에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6.15 공동성명의 북측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6.15 그 이전에는 우리 민족끼리가 간헐적으로 쓰였습니다만은 바로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이게 함축적인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의해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일이라는 소리입니다. 한생토록 간직하시고 구현해 오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사상이 빛나는 결정체이다. 여기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이건 김일성의 노선이기도 했습니다. 온 민족을 자주와 단합의 기침 밑에 묶어 세워 조국 통일 위협 실천을 위한 투쟁회로 적극 떠밀어주는 우리 민족끼리 이념은 6.15 공통일 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그럼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타용호 공사가 북한의 외교 전략, 특히 북한의 선전 전략의 핵심 타당성과 명분을 정확히 설정해서 그것을 용어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바로 이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의식에 따르는 협상가들은 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 용어가 아주 쉽고 그리고 그 뜻이 매우 분명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감하게 되는 인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 이야기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남북 한만이 회담하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하자. 통일이 그게 어떤 통일이든지 자기식들의 통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한을 정말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을 다루기보다는 남한을 다루기 쉽고 보수 정권보다는
그래도 좌파 정권을 다루기 쉽고 왜 그럴까요?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도발적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해왔고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매우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힘든 미국은 배제하고 또 어려운 중국은 배제하고 가운데서 굉장히 긴가민가하게 노는 제국들을 제외하고 쉬운 남한을 상대로 해서 통일 논의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돈을 따내고 국제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우리 민족끼리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할 때는 당시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피폐 속에서 북한이 붕괴할 날은 곧 도래했다고 다들 점치고 있을 바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기아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결같이 지탄하면서 지구상에 그런 나라도 있는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제적 고립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쉬운 남쪽을 상대로 해서 통일에 관심이 있는 양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한다면 나아가서 자기들이 언제 형세를 바꾸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됐지 방해가 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정확히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북 간에 조성된 비핵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위협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그게 얼마나 생활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또 상봉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딜을 한 것이고요. 또 한반도에서 종전을 비롯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모색을 했죠. 특히 한미 군사연습을 끝내줄 때 대해서 간청을 했고 이런 것들만 놓고 봐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방법만 가지고서는 통일 문제, 남북한이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끼리를 아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이정표 또 기본적인 이념으로 이것을 계속 고수하려 하는 것은 통일 논의에서의 선점적 효과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숨은 계략과 관계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민족공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 민족공조에 대해서 다음같이 오늘자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외세에 의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풀어나가며 그 길에서 언제나 보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민족공조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구현하자고 해도 반드시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공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적 이념에 또 이렇게 민족공조라고 하는 방법론적 용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 용어 역시 민족공조는 누가 들어봐도 거부감이 있을 수가 없죠. 공조하자라고 하는 그 좋은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민족끼리 공조하자. 이것도 역시 뭐 그리 부정한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고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나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정치적 주장을 못 박는 것. 이게 좀 북한의 대남 그런 전략의 핵심적인 수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해 나섰겠느냐? 그것은 분명 6.15 정상회담 이후에 엄청난 대북 제재가 진행됐고 남북이 또 서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암담한 실상들 굶어 죽어가는 200만이 그 아사소식들이 국제사회에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인도적 지원을 했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지 나라, 얻어먹는 나라, 그리고 구걸하는 나라. 이 북한이 어떤 체면을 구기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서 설탕이 왔어, 남한에서 쌀이 왔어, 또 태국에서 쌀이 왔어, 영국에서 뭐 쇠고기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남북 간의 민족 공조가 실천되고 거기에 감동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공조의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조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인하도록 만든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붕괴될 대로 붕괴된 북한 경제를 회생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도 결국 뭐겠습니까? 민족 공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받는 것이다. 또 북한이 김정일 통치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또 역시 개발 지원이 필요했던 거죠. 개발 지원도 민족 공조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어떤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받기에는 별 껄끄럼이 없고 미안스러움도 없고 부끄러운 거 없다. 당연한 것이다. 타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때문에 민족공조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런 통일 이념하고 서로 보완 측면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국은 남한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따내고 그리고 관계를 따내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따내려고 하는 전략이 완벽하게 반영된 수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6.15 정신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번째로 마치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신문에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숭고한 통일 애국 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북남 순회 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이 채택 발표된 것은 조국 통일이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특기할 사변이었다라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국 통일에 바친 노고와 그 치적을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부분은 아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북남 관계가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전환된 것은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존엄 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 세우시려는 김정은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 사변이다. 그이께서 두 차례의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고 4.27 선언을 마련해 주신 것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특기할 대공적으로 된다. 지금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다. 정말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의 뜨거운 손길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 죽어가는 김정은을 그래도 좀 달래고 얼려서 전쟁 없이 정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남쪽 대통령의 순수한 그 정신과 그리고 인도주의적 손길에 의해서 자기들은 다시 고사위기에서 살아났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주민들은 바로 그 6.15 때문에 결국은 북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국제 정치를 결국은 18년 동안 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너무 통분합니다. 지금도 유엔의 최강도의 대북 제재 하에서 저희들이 더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니 이번에도 또 남쪽을 상대로 해서 평화의 사도인 양 비핵화니 또 장거리 미사일 폐기니 이런 그 너시를 떨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살아나려고 하는 김정은 집단의 가증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저 독재 체제를 다시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북한 주민들은 또 몇십 년을 꼬리 없는 짐승으로서 가장 포악한 독재하에서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남한은 엄청 많은 것들을 이뤄냈고 손꼽히는 부국으로 건설된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모든 것들을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할 수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북한 체제하에서 매일매일을 마소처럼 살아야 되는 그 끔찍한 북한 주민들의 마소처럼 살아야 되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상황을 또 20년을 연장하겠는지 50년을 연장하겠는지 100년이나 1000년을 연장하겠는지 끝없이 지속되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이 이어져야 되는 것, 이 사실에 너무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한의 그런 진정성, 남한의 평화 애호적인 그런 선의의 손길을 악용하고 있는 이런 독재 집단을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파괴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독재자와 입을 맞춰야 되는지, 세상에 가장 포악한 독재 정치 존속과 그것의 끝없는 유지에 우리가 정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 남북 정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4차에 걸쳐서 진행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 공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즉 그 대통령들이 이름 한 글자도 없이 오직 4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성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과 또 김정은의 치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북에서 45년 살고 왔고요. 그 위에 한 14년 동안 북한의 공식적인 출판물들 계속 보아오고 있지만은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과 공개하고 있는 모든 이 정책들은 또 현실은 단 0.001%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북한에 의해서만 주도돼야 되며, 오직 통일은 김정은에 의해서 또 김씨 왕조에 의해서만 결실을 맺게 돼야 된다는 것, 즉 북한이 염원하고 있는 주체 사상에 의한 전국의 통일만이 그들의 유일한 통일이며 그것은 북한에 의해서만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6.15 정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연방제 통일 국가 이런 방안을 낮은 단계로 수정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통일에 대해서 남한의 연합제와 비슷한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이 낮은 단계에 의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연방제 방안을 제시했죠. 이 연방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 국회를 만들고 그래서 갑자기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일, 준비도 없는 통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당시 이 김일성의 연방제 이 통일 방안이 나올 때는 그들이 국제사회에 아둔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아주 제대로 숙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연방제와 연합제를 막 혼돈하면서 연방제가 연합제인 줄 알고 혼돈하는 그런 우도 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연방제는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떤 준비도 걸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만들고 통일국회를 만들고 통일정부를 만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문제점을 간과하고는 6.15 정상회담에서는 그것을 좀 수정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역시 자기들이 먼저 이 통일 방안에서도 선전적 결코 남한의 연합제에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딱 쐐기침을 해가지고 연방제는 북한이 시종일관하게 밀고 나가 말고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연방제의 타당성을 그다음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고도로 이 꼼수를 쓴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지금처럼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 군사, 애교권 모든 기능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나라인 거죠.
그 위에 뭐 하나의 통일 기구를 세웁니다. 그것도 구속력이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구 아니고요. 권고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와 같은 그런 권고권을 가진 기관인데 그게 바로 민족통일기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를 북한이 내온 것은 뭐냐? 남한하고 딜을 한 거죠. 그 딜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니까 당시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당장 남한과 주한미군에 흡수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통일 논의를 하고 우리가 아주 건설적인 통일 진로를 걷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흡수하느냐. 이런 논리를 붙여가지고 흡수 통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의지를 꺾고 그리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 독재체제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지금대로 그냥 쭉 가되 이다가 뭐 구속력도 없는 그런 통일기구라고 하는 민족통일기구라고 하는 얼렁뚱땅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양쪽이 통일이 안 되면 바로 그 민족통일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고 거기서 올바른 정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규칙사회를 뭐 빗댈 수 있는 이런 정말 구속력이 없는 그래 현실성이 없는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김일성의 유언이 깃들어 있는 통일정책이냐 또 시종일관한 변화가 없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즉 연방제 통일방식이라고 하는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김정일은 한 걸음 양보를 했습니다. 뭐를 양보했냐면요. 그때 주한미군의 한시적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시적으로 용인한 거죠. 뭐 미군이 자기들이 나가라해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남만 보고 내보내라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계속 반대해오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용인하면서 결국은 우리 제도를 흡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현재 와서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연방제라고 하는 이 통일 방안이 결국은 오늘날에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아주 격상된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 초석에 올려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서 들고 북에서 세뇌당하고 북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마치 저희들을 통일을 바라지 않는 또 남한이 전쟁을 해도 다 파괴돼도 좋다고 하는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로 몰아가는 그런 온당치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평화도 좋고 또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일을 위한 그 대장정이 바로 우리만이 바램, 우리만이 환타지가 되지 말고 상대인 북한이 진정성을 파악하고 그들도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들이댈 때는 들이대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경고 줄 때는 경고 주고 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저희들은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또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또 북한에 자국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피동적이며 그리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이런 식의 통일 실천은 사실은 지금은 정말 그 진정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1cm 편차를 야기시켰다고 하면 그것이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10년 지난 뒤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갈피 속에는 어느 순간인가 자칫 잘못 간과한 문제 때문에 역사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궤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함께 할지라도
항상 북한을 살피고 북한에 원칙적으로 대하며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납북자들을 송환하며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을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우 인류 보편적 가치는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대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북한이 6.15 정신은 바로 이것이다 진행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